전라남도가 정부가 검토 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나섰습니다. 신약과 신소재 개발에 필수적인 시설로 전남의 주력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동공 때문에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무안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열흘 만에 재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동부권 3개시의 인구 빼앗아오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정부의 교부금 지원 근거가 되는 연말을 앞두고 공공연히 공무원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빛을 활용해 물질의 미세 현상을 연구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종 플루 백신인 타미플루.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단백질 결합 구조를 밝혀낸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빛을 활용해 1초에 1000조 번을 촬영할 수 있어 슈퍼 현미경으로 불립니다. 그 원자의 위치하고 원자의 배열, 크기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소재 개발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로 방사광 가속기는 길이 1km에 건립 비용만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연구시설로 우리나라에서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한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개발 등 연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방사광 가속기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맞춰 그동안 호남 지역에 대형 연구시설이 없었던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광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전공대와 연계한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산학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AI 융복합 산업과 자동차, 철강 등 전남의 주력 산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의 R&D 예산을 사용하는 비중도 호남권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빛공장으로 불리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방사광 가속기. 전라남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통해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오는 20일 한전이 제출한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법인 설립 허가가 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3월 개교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무안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지층 일부가 비어있는 이른바 지하 동공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10일 만에 공사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송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세대가 입주할 지하 1층, 지상 15층, 3개 규모의 한 임대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지난 10월 말 지하에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지층 일부가 비어있는 지하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무안군은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집안 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하 30m까지 관을 뚫는 표본 시험 결과 7곳 가운데 5곳에서 동공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공사 중지 10일 만에 이를 풀어줬습니다. 전문가 자문 등 별다른 검토나 확인 없이 건설사의 보강 계획을 수용한 겁니다. 최소한 군에서 어떤 방법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지금 안 된 거고 검토가 안 된 거죠? 예. 건설사는 지하 28m까지 파일을 박는 데다 모래와 시멘트 등을 섞어 지하 동공에 채워 넣는 만큼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입해서 굳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다시 코알을 떠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게 됐는지, 그다음에 압축 강도가 얼마나 센지 군청에다 보고 드리고. 하지만 아파트 부지 일부와 주변이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과 향후 주변 집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안군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을 위해서 해당 부지의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제위험지구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남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3개 시의 인구 늘리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연말 인구수가 교부금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남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말 광양시 공무원인 지인 부탁으로 광양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올해 4월에 원래 주소지로 옮겼는데 연말이 다가오자 또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민번호와 현재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했고 시청에서 전화가 오면 직장 때문에 옮기는 거라고 하면 된다며 대응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좀 약간 지인들 위주로 좀 주소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제 주소가 광양으로 있으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늘리기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서 써서 이제 민원 창구에 갖다 주면 민원 창구에서 그쪽 팀장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맞냐,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러면 전입시켜주거든요. 여수와 순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 인구수가 자치단체 교부금 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인접한 자치단체끼리 인구 빼가기 쟁탈전이 반복됩니다. 인구 늘리기 실적이 부서나 개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인을 동원한 위장 전입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고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는 해가 바뀌면 대부분 다시 빠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반짝 전입인데 공무원들마저 이 같은 인구수 늘리기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경제 어떤 활동을 하고 가족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주소를 옮겨놓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의미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보더라고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당국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상 37조 위반 혐의가 되고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전남 동부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접수돼 행안부 주민과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3조 8,7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내년 도교육청 예산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없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지원 등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통학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에듀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대전의 한 임대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이들이 손에 든 것은 내년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에어컨으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전달됩니다. 매년 여름 더위로 고생하는 아들을 안쓰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는 이제 무더위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목이 맵니다. 너무 더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이제 에어컨인데 왜 우리 집은 없나 이러면서 조금 애가 그때 좀 상처를 좀 입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전 유성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이맘때쯤 산타 발대식을 열고 취약계층에게 소원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행복네트워크, 행복누리재단이 공동 주관하는데 올해가 4번째입니다. 선물 구입에 필요한 돈은 지난 3월부터 매달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후원금을 내고 아침을 먹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3,700만 원을 모아 54가구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소원을 원하는 모든 가정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더 확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소원 성취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정성을 전달하는 산타 이웃들이 훈훈한 연말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도시가스 정경호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100만 원, 강진군 대구면 수동마을 주민 58만 원, 백사마을 주민 42만 원, 나무마을 주민 37만 원, 하저마을 주민 26만 원, 미산마을 주민 20만 원, 당전마을 주민 15만 원, 청용마을 주민 12만 원, 남성의용소방대와 적십자 봉사회에서 각각 10만 원, 백사마을 서석빈 씨 10만 원, 강진읍 중앙동마을 주민 30만 원, 고내마을 주민 20만 원, 초동 장동마을 주민들이 각각 16만 원, 송현마을 주민 16만 원, 신천 파령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신천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파령마을 경로당에서 5만 원, 무안군 몽탄면 원사창마을 주민 37만 원, 옥반동 마을 주민 20만 원, 한재마을 주민 18만 원, 갈산마을 주민 15만 원, 봉서동 마을 정순삼 씨 5만 원, 영암군 영암읍 장암 1위 주민 28만 원, 대신 1, 2 주민 24만 원, 대신 1위 주민 15만 원, 농덕 3리 주민 14만 원, 도포면 영호 1, 2 주민들이 21만 8천 원, 강진군 병영면 중국마을 주민 37만 원, 남성마을 주민 32만 원, 낙산마을 주민 26만 원, 발천마을 주민 15만 원, 남성 노인회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장보고 대상 시상식에서 전라남도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수부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섬해날 제정을 건의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해날로 제정하는 데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면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전남에서 열린 제1회 섬해날은 전국의 섬 주민이 함께 참여해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 섬 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50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